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갤럭시 S21 보러 가시죠. 이번 갤럭시 S21 패키지에는 충전기와 이어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C타입 to C타입 케이블만 제공되기 때문에 제품 박스는 상당히 슬림해졌습니다. 우선 기본 색상부터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6.2형의 S21 기본 모델은 팬텀 바이올렛과 팬텀 그레이, 팬텀 핑크, 팬텀 화이트 4가지 색상이고요. 6.7형의 갤럭시 S21 플러스는 팬텀 바이올렛, 팬텀 블랙, 팬텀 핑크, 팬텀 실버 역시 4가지 색상입니다. 6.8형의 S21 울트라는 팬텀 실버, 팬텀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S21과 S21 플러스의 팬텀 핑크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S21 쪽이 약간 더 밝은 색이니까요. 색상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삼성닷컴에서는 울트라 512기가 모델 한정으로 팬텀 티타늄과 네이비 또 브라운색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알아두시면 색상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S21은 외관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무광 재질이 처음 눈에 띄었는데요. S20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의 유광 재질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카메라 섬까지 유광 재질이었던 전작들과는 달리 카메라 렌즈 부분만 제외하면 모두 헤이즈 공법의 무광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전작이 화려한 느낌이었다면 S21은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무광 재질에 각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가 유광인 컨셉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S21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전후면 모두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로 되어 있지만 S21 기본 모델은 전면에만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를 채용했습니다. 즉 S21 기본 모델의 후면 재질은 글라스틱이란 소리인데요. 당연히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눈으로 보거나 만졌을 때는 소재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쉽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면 유리 재질인 S21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삼성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반짝이는 유광 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만지거나 눈으로 봤을 때 로고의 존재감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글라스틱인 S21 모델은 로고가 그냥 프린팅되어 있어서 급이 한 단계 낮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는 메탈 소재로 유광 처리를 했고요. 카메라 섬의 모양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진짜 섬처럼 독립된 범프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섬이 측면부와 연결되면서 더 이상 섬이 아닌 반도의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이제 카메라 반도라고 해야 될까요? S21 울트라의 카메라 범프의 크기는 전작보다 더 커졌습니다. 카메라 반도가 후면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커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개수도 한 개 더 늘어나면서 쿼드 카메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카툭2의 형태를 보면서 상당히 기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갤럭시 S20 시리즈를 쓸 때에도 항상 걱정했던 것이 카메라 렌즈의 손상이었습니다. 카툭2의 정도가 심한 만큼 바닥에서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카메라 렌즈고 렌즈 부분에 흠집이 나거나 깨지기라도 한다면 당장 카메라 화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렌즈 부위에 구멍이 뚫린 보호 커버를 씌우고 다니면서 렌즈 부분만큼은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썼는데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1은 애초에 렌즈 부분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렌즈 손상에 대한 위험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도 렌즈만큼은 보호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카메라 범프의 소재를 금속으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카메라 카툭2의 모양은 상당히 든든한 보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측면 부분은 S 시리즈 특유의 둥그스름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측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측면에는 볼륨 키와 사이드 키, 상단부에는 마이크 2개, 하단부에는 유심 슬롯과 마이크, 또 C타입 단자, 스피커가 있습니다. 유심 트레이를 열어보면 아쉽게도 이번 S21 시리즈는 전부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부를 살펴보면 펀치홀이 있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고요. 펀치홀의 크기와 모서리의 곡률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S21 울트라는 평면에 가까운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것도 전작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21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각각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엣지가 사라지고 완전한 평면 디스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작 S20의 엣지 디스플레이 때보다는 베젤 사이즈가 좀 더 커졌지만 평면 디스플레이 치고는 베젤을 상당히 줄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면 디스플레이였던 갤럭시 S20 FE 모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베젤이 줄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이번 S21은 내면 베젤의 사이즈가 모두 같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정말 거의 균일한 베젤을 보여준 반면 울트라 모델은 아래턱 베젤이 조금 더 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울트라가 4000만 화소, 나머지는 1000만 화소로 전작과 동일한 화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S21과 S21 플러스가 FHD 플러스, S21 울트라는 WQHD 플러스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S21 울트라는 드디어 최고 해상도인 WQHD 플러스에서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해상도와 고주사율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나는 이 FHD 플러스와 WQHD 플러스의 해상도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세팅 값인 FHD 플러스 세팅을 유지하면서 조금이나마 배터리를 절약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S펜 기능도 지원합니다. S펜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방식이긴 한데요. 혹시 집에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에 쓰던 S펜이 있다면 그냥 그걸 쓰셔도 됩니다. 어떤 펜을 사용하든 노트 20 울트라처럼 S펜 레이턴시도 9ms여서 필기감도 상당히 좋고 모든 기능과 설정들을 노트와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S펜 에어 액션처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원격 제어 기능은 불가능했는데요. 그렇지만 조만간 출시될 S펜 프로 모델을 사용한다면 S펜 블루투스 원격 액션 기능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갤럭시 노트는 S펜이 수납이 된다라는 것 말고는 갤럭시 S20 울트라와 차이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갤럭시 S21 울트라 노트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출시된 S21 울트라용 S펜은 노트 시리즈에 수납되는 S펜보다는 크고 탭에 들어가는 S펜보다는 작은데요. 조만간 출시될 S펜 프로는 갤럭시 탭의 S펜과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할 텐데 어떤 식의 충전 방식을 마련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번에 드디어 지문 인식 센서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퀄컴 3D 소닉 센서 2세대가 탑재되면서 지문 인식 면적이 77% 더 커졌고 인식 속도도 50% 더 빨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체감되는 속도나 정확도는 전작과 비슷했습니다. 체감이 좀 더 잘 되려면 인식 면적이 많이 넓어져서 손가락을 어디에 대든 쉽게 잠금 해제가 돼야 될 텐데요. 기존보다 인식 면적이 77%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기존 면적이 워낙 좁아서 그런지 어차피 잘 조준해서 인식시켜야 된다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대했었는데 아쉽네요. 이번 갤럭시에는 엑시노스 2100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진했던 엑시노스의 성능을 반전시킬 삼성의 비장의 카드인데요. 스냅드래곤 865 칩셋을 쓴 갤럭시 S20 울트라와 865 플러스의 노트 20 울트라와 함께 긱벤치 점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점수상으로는 865 플러스보다 10%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오픈CL 점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일단 벤치 점수인 만큼 실제 성능은 여러 상황에서 좀 더 체감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1의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면 사진의 특성이 S20 대비해서 좀 더 화사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S20가 디테일을 살리기보다는 예쁘게 찍히는 데 중점을 뒀었다면 S21은 좀 더 좋은 카메라라는 느낌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S21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S20 때와 카메라 구성이 동일하지만 S21 울트라는 망원 렌즈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화면에도 줌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요. 초광각과 광각, 3배 망원, 10배 망원 이렇게 4가지의 프리셋이 생겼습니다. 우선 주목해봐야 될 것은 10배 광학 줌이겠죠. 화질 손실 없는 10배 줌을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기존 S20 울트라가 광학 4배 줌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10배 줌을 구현했는데요. 순수한 광학 10배 줌인 S21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역시 화질이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S21 울트라에는 다시 100배의 스페이스 줌이 돌아왔습니다. 100배 줌 사진 역시 S20 울트라 때보다 화질이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배 줌부터는 줌 락 기능이라고 해서 손떨림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고배율 사진도 삼각대 없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해진 건데요.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주거나 피사체를 향해서 잠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손떨림 방지가 더 강하게 작동되면서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0배 줌으로 찍은 사진이 광학 10배 줌으로 찍고 확대한 것과 화질이 같지 않을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00배 스페이스 줌으로 찍은 것이 확실히 더 사진 품질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100배 줌이 단순한 디지털 줌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멀리 있어서 맨눈으로 잘 볼 수 없는 것들을 찍고 확인하는 용도로 이 100배 줌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렉터스 뷰라는 기능도 이번에 선보였죠. 전 후면의 모든 카메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후면의 초광각과 광각 그리고 4배 줌 카메라를 한눈에 보고 어떤 화각으로 찍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녹화를 하면 후면의 3가지 화각이 다 녹화되는 건 아니고요. 선택한 한 가지 화각만 녹화가 됩니다. 여기에 전면 카메라를 PIP 방식으로 함께 녹화할 건지, 분할 화면으로 녹화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넣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도 있죠. S20 울트라에서 문제가 됐던 근거리 초점 이슈의 경우에는 S21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일정 거리 내에 피사체를 찍을 때면 초점 향상을 위해 근접 초점 기능을 켰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화면이 한번 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갤럭시 S20 울트라가 자동으로 초광각 카메라로 전환한 뒤에 크롭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덕분에 더 가깝게 접사 수준으로 피사체를 찍을 수 있게 됐고요. 가까운 피사체의 주변부 초점이 흐릿해지는 현상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기능을 쓰고 싶지 않다면 끌 수 있게끔 유저에게 선택지를 열어준 점도 참 마음에 드네요. 저조도 환경에서 카메라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빛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색감을 유지하고 디테일을 살리려는 프로세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전작보다는 괜찮은 사진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빛이 거의 없어지는 환경이 되면 다소 표현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럴 땐 야간 모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정 밝기 이하의 어두운 곳에서 영상 촬영을 할 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삼성에서 빠른 시일 안에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의 영상 촬영 품질 중에서 FHD 60프레임과 FHD 오토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화질로 설정할 때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조도 환경에서 동영상 디테일이 비정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FHD 30프레임으로 많이 영상을 찍으실 텐데요. 이 설정에서는 정말 많이 화질이 안 좋아지네요. 이 현상은 갤럭시 S21 3가지 모델 전부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울트라 모델에서 제일 심하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정식 출시 후에 소프트웨어의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S21의 5개 T로 남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S21 울트라는 전후면 모든 카메라에서 4K 60프레임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후면 메인 카메라는 8K 24프레임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고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1분에 600메가, 10분 촬영에 6기가에 달하는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량 영상을 마음껏 찍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삼성이 사진 보존 기술로 새로 넣어둔 개체 지우기 효과를 한번 써봤는데요. 사진을 찍은 뒤에 필요 없는 부분을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실험실 기능인 만큼 아직 조금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지우고 난 결과물이 어색할 때가 많았고 특히 없애고 싶은 부분의 범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이라서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언급했던 보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함께 기록이 되면서 그 사진을 공유하면 본의 아니게 집 주소나 현재 위치, 또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진을 공유하기 전에 위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옵션을 넣어둔 것인데요. 유저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세심한 배려는 상당히 고맙고 놀라웠습니다. S21 시리즈는 모두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피커 품질은 어떨까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전작인 S20 울트라와 소리 크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중고음역대가 더 부스팅되면서 더 시원하게 뻗는 해상력이 더 높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중음역대 보컬도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취향에 따라서는 소리가 좀 날카롭고 정리가 되지 않은 산만한 스피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1은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작년 S20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듬어 놓은 완성도 높은 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드로이드 최고의 기기라는 점도 역시 변함이 없죠.
하지만 기능이 다운그레이드된, 소위 말하는 너프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 패키지에서 이어폰과 충전기가 사라졌고 외장 메모리도 지원하지 않게 됐죠. S21 울트라는 기존 45W 충전에서 25W 충전으로 충전 속도가 줄기도 했고요. S21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WQHD 플러스에서 FHD 플러스로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S21 기본 모델의 후면 재질이 글라스틱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출시 가격이 전작에 비해서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낮아졌다는 것은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번 S21은 갤럭시가 당분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거산 비너트였습니다.